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1월 13일 일요일,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특히 외출할 때 보이는 잿빛 하늘, 그리고 탁한 공기, 거의 공포 수준이었습니다. 부산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그래도 역시 하늘은 잿빛이었고, 그리고 공기는 혼탁스러웠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나날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겁이 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일 1월 14일 월요일은 더욱더 심한 초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중국 북부 지방은 고기압이랍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를 한반도 쪽으로 계속 몰아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122 마이크로그램까지 그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세먼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공기 중에는 수많은 그런 입자들이 떠다닙니다. 먼지도 있습니다. 이런 먼지 가운데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굉장히 작은 입자입니다. 이것을 PM1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미세먼지의 4분의 1 크기입니다. 미세먼지는 은밀한 살인자라고 합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살금살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리고 살인자는 우리의 생명을 앗는 것입니다. 은밀한 살인자는 살금살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목숨을 앗는 것입니다. 영어로 미세먼지를 에어 어포클립스라고 합니다. 에어는 아시는 것처럼 공기, 그리고 어포클립스는 종말, 멸망입니다. 공기로 인한 종말, 이것이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보다 더 겁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초미세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특히 디젤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굉장히 사람을 위험스럽게 만듭니다. 발암물질. 여러분이 성면 제거 작업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성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초미세먼지입니다. 이것은 어지간한 마스크로도 방독면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대로 섬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입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기관지염을 일으키고, 그리고 폐렴을 일으키고, 또한 폐암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이것이 원인이 돼서 폐암 환자로 그렇게 나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1910년도에 일본에 이따이 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따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프다. 이따이니까 아프다. 얼마나 아프면 이따이 병입니까? 이런 이따이 병이 토야마에서 있었습니다. 진저강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진저강 주변에는 아연 광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아연 광산에서 돌을 캐고 거기서 아연을 빼기 위해서 카드뮴이 든 그런 돌들을 강물에 그대로 방출시켰습니다. 강물의 카드뮴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이 카드뮴은 칼슘을 앗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물을 먹은 주민들이 뼈가 약해졌습니다. 칼슘이 없으니까요. 칼슘이 빠지니까. 만지면 부러졌습니다.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따이 병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1910년에는 이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에
이 병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50년 만에 이 병의 원인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초미세먼지, 이것이 이후에 어떤 병으로 나타날지 여러분들 속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병마에 고생할지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이런 초미세먼지가 오늘 서울에 122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고, 그리고 오늘 베이징에서는 522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보통 1세제곱미터,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안에 24시간 농도를 따져서 80 이상 되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520이나 되는 이런 초미세먼지가 앞으로 며칠 후면 우리나라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조금 기온이 높아지면 이런 초미세먼지가 한반도 쪽으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큰일입니다. 특히 중국은 자기들도 이런 초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베이징에서 520이나 올라가니까 이전에 내륙지방에 있던 여러 공해 공장들, 쓰레기 소각장들, 이런 것을 자꾸 연안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안 쪽에는 수많은 쓰레기 소각장들, 그런 공해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공장들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물질들, 공해 물질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 정부에 항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작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 해서 아주 소극적인 방법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 평균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또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이 되면 저감 대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저감 대책이란 것이 고작 차량 이부제, 그리고 노후 경유 차량의 서울 시내 진입 금지, 진입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그리고 주차장 폐쇄, 이런 등등입니다. 그리고 고작해서 길거리에 물을 부리는 것. 이 정도로 해서 초미세먼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우리 말에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각 나라들이 좁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킬 경우에 각 나라에서 철저히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발생시킨 나라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런 소송도 내지를 못합니다. 아무런 쌍방간 그런 조약도 맺어진 게 없습니다. 중국 정부 눈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국가입니다. 그리고 주권국가입니다. 어당 중국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발생시키는 초미세먼지 즉각 중지시키라. 그리고 단속을 하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시는 것처럼 친중 정부입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리를 못합니다. 항의도 못합니다. 사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아주 슬프게 혼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행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완전 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초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을 요구하지 못하는 정부,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부, 이것은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합니다.
그런데도 아주 소극적인 그런 대책. 물 뿌리고 차량이 부지하고 그리고 주차장 폐쇄시키고 이 정도 대책으로 저감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는 무슨 대중교통비 면제를 시켜주고 이런 대책을 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미봉적인 그런 대책입니다. 여러분, 한나라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그리고 독립국가로서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전 우리나라가 1636년 병자호란 때 중국에 대해서, 청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빌빌하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도 경제로 따지면 세계 10번째 안에 드는 그런 나라입니다. 충분히 우리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다질 수가 있습니다. 항의를 해야 합니다. 항의하지 않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정부 너무나 한심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중국 대사도 중국말 하나 제대로 못하는 노영민을 내세웠습니다. 지금은 비서실장으로 다시 되돌아왔지만 이런 미약한 중국 대책,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중국에 가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다 쫓겨와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 초미세먼지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좀 항의합니다. 여러분들 자칫할 경우에 여러분들의 자제가, 여러분들의 아이가 이후에 큰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권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겨우 하는 것이 외출 자제. 이런 소극적인 대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그리고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문재인은 지금이라도 중국 정부에 항의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 신년 중국 인민에게 인사하는 그런 아주 저자세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시진핑이 뭡니까? 시진핑을 오히려 더 따지고 그리고 대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CCTV에서 본 것처럼 김정일도 시진핑 앞에서 마치 훈계 드는 학생처럼 그렇게 엎드리고 그렇게 많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래 것을 대한다는 의미로 관후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초미세먼지 이 대책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아주 시급하고도 명백한 그런 어떤 바로미터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라고 봅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내려와야 합니다. 바로 국민의 건강권, 우리 아이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계속되는 초미세먼지, 앞으로 봄이 오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욱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괴로운 나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굳건하게 중국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나가십시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켜봅니다. 우리 초롱초롱한 우리 어린이들이 지켜봅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중국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십시오. 고맙습니다.